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었는데 새벽에 혹시 안개 끼신 거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안개가 낄 수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밤을 꼴딱 새버렸는데 한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온 중국발 퍼드로 인해 가격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분위기가 다시금 회복세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의 이러한 기조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더 많은 반암호화폐적인 기조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더 많은 반암호화폐 정책 준비 중 새로운 퍼드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더 많은 반암호화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콜린 우의 경우는 관영일보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린 우의 경우 이 기사가 반드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독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중국의 또 다른 매체이죠. 경제일보에 나온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무시무시한데 부의 창출 신화로 인한 관련 거래 조작 및 과대 광고 활동들로 인해 암호화폐가 폭등하고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다. 암호화폐 노이즈 마케팅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 비트코인 신앙을 고수하며 코인 급행 열차를 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환상은 곧 가라앉을 것이고 해외 거래를 전전하며 재기를 노리는 도박꾼들의 몸부림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는 새로운 퍼드들이 퍼지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화되며 오히려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중국의 이러한 기사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1년 정도 지난 한 내년이죠. 2022년 또다시 같은 종류의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패닉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겪어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코웃음치며 박앤세일의 기회로 볼만한 경험치가 쌓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얼마 전 중국 내 한 기업에게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글로벌 최대의 채굴기 제조업체이죠. 비트메인의 경우는 중국의 압박으로 제조업체를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혹시 비트메인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우지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인데 비트메인을 떠나게 되면서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인물이었죠. 오늘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유층 투자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안 중국 암호화폐 시장 부유층 투자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메인의 창업자 우지안의 경우는 더 베스트 비즈니스 쇼에 출연하여서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빠른 시간 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오직 부유층만이 업계에 남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세계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영향력도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간 내 침체기를 끝낸 뒤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증명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일개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 시장은 자연스러운 금융혁신의 물결이며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막는 것이 아닌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미 눈치챈 미국의 경우는 상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살려야 한다며 SEC를 비롯하여 미 연준에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 법안에 대하여 서한을 보내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전례 없는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 과연 어느 쪽이 웃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상승세 또한 높은 편이었지만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의 경우는 얼마 전 이루어진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이는 채굴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의 경우는 채굴한 이더리움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 비축량 700억 달러 EIP-1559 업데이트 이후 증가 뚜렷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EIP-1559라는 것은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내용을 보자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크라켄 인텔리전스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 지난 8월 5일 이루어진 런던 하드포크 활성화 업그레이드 이후에 61억 달러 상당의 200만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 비축량의 경우는 전체 공급량의 19%인 2230만 이더리움 약 700억 달러라고 하는데 보고서에서는 채굴자들이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제 인플레 억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비축을 통해 또한 32 이더리움 이상을 투자하고 연간 최대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더리움 2.0 블록체인 검증자가 되려 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난 2020년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인해 비트코인으로만 몰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이제는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날도 오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인데요. 지난 9월 당시에는 이더리움의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처음으로 많아지면서 이더리움 탄생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보다 하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현재 분당 소각량의 경우는 4.9개씩 1분당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인 2022년에는 약 70억 달러 상당의 소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개당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죠. 과연 이더리움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연도 정말 2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작년 단순 이자 농사라는 반짝 트렌드로 끝날 것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의 섹터 중 하나이죠. 디파이 분야의 코인이 이번 상승장 당시에도 엄청난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디파이 락업 예측금 규모가 상당히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디파이 암호화폐 락업 예측금 규모가 1년간 무려 936%가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전문 데이터 플랫폼 탭레이더가 최근 가치 흐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1년 동안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암호화폐 락업 예측금 규모가 936% 증가했다며 약 1148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약 5에서 6%의 자금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NFT 분야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지만 디파이 분야는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디파이와 NFT 분야의 코인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투자 스타일상 이제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적어도 3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넣는 것이기에 이제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눈이 빠져라 보고 있는 저도 느낄 정도인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디파이와 NFT 다음으로 트렌드가 될 새로운 섹터가 이제 무엇일지도
있을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4년마다 일어나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시장의 강세장과 하락이 반복이 되며 이 사이클만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이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연도 2021년 5월에 상승장이 끝났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2025년 5월에 다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하락하는 하락장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물어본 분들에게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 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과연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사라지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피터 맥코막의 경우는 2021년 비트코인은 2017년이나 2013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했으며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2020년, 2021년 강세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조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더 큰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채굴도 점점 더 기업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성숙해지고 있다. 올해 흥미로운 것은 시장에 각기 다른 형태의 참여자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현 상황 속에 변동성은 물론 더욱 심해질 수도 있지만 지난 상승장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산 시장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의 가격이 종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내고 있으며 그 빛이 더욱 확장이 되어가고 있죠. 수많은 전통 금융권들의 진입,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공적 기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보험사, 심지어 부동산 기업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며 암호화폐 기업과의 기성 기업들 간의 이제 파트너십 소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는 은행들에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라는 권고사항까지 나온 상태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이번 연도처럼 많은 소식들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의 가격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가격대인 것처럼 과연 내년 이맘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에 도달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던 인물에게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 연준의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인데요.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된다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등 그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치 없앨 것 같은 기조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 미국의 하원 의원 7명이 파월 의장에게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서한의 영향일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길 만한 소식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안 꼬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 연준 암호화폐 금지 의도가 없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의 경우는 연준은 암호화폐 금지 의도가 없다.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스테이블 코인 또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사가 깔끔 명료하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내에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번 연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비트코인 ETF의 승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이제 다른 국가들 또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텐데 과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참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9월 25일은 우리나라에서 특근법이 발효가 되며 많은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없앴는데요. 이에 4대 거래소이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경우는 크게 타격이 없었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거래소 25곳 거래대금 95% 하락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특급법 시행 이후에 실명 계좌는 없지만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 사업자 25곳의 거래대금이 평균 9% 감소한 것으로 95%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95% 정도면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 송버드의 에어드랍을 발표한 고팍스 거래소의 경우는 평균 일평균 600억 원에 달하는 거래량을 자랑했으나 특근법 이후에 무려 24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빗 거래소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데 일일 대금이 이제 11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특근법 이후에는 수억 원에 불과했다고 하니 이제 음식점으로 치면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찍던 음식점이 하루에 30만 원 파는 거랑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래소의 최대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인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폐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이 됩니다. 이 특근법이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타격이 가리라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갈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심하죠. 지난 6월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거래소 인가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상 돌려서 약간 우회해서 자연스럽게 대형 거래소 몇 개만 남기려는 정부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소 인가제라는 게 이제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국내 거래소 몇 곳만 남겨두고 다 폐쇄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래소 인가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블록체인 협회에서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특근법이 본격 시행이 된 가운데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연내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자율 규제안에는 상장 폐지 등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등을 이제 담는다고 하는데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비판을 받아왔었죠. 이번 법률 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연도 들어서 그나마 조금 우호적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아졌다. 딱 그 정도인데요. 일단 어제 말씀 전해드렸듯이 이제 과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이런 기조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 기조가 그리 길게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내용 바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리플의 CTO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의 CTO이죠.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행사에서 XRP 레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가상머신과 호환성이 있는 사이드 체인의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일단 밑에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XRP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XRP의 블록체인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브릿지 통합뿐만이 아닌 XRP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XRP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호재에도 반응도 안 하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오른 것도 없으면서 더 떨어지고 새로운 코인들에게 계속 시가총액 순위 뒤지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그렇다고 추가적인 매수하기도 또 무서운 아주 그냥 계륵 애증의 코인이죠. 하지만 그래도 최근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SEC의 소송도 끝물처럼 보이며 송버드
토큰의 성공적인 배포와 더불어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이 남아있는 상황 속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미래가 있는데도 설마 안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면 역시 리또 속이구나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이렇게 돼도 매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꼭 내가 팔면 오를 것 같다는 건 이제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한 모진 풍파에도 메이저 탑10 안에는 또 잘 지키는 것을 보면 XRP 투자자들의 멘탈은 상상 이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다시금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간 하락한 게 얼만데 이게 성에 찰까요? 빨리 반등해서 자산이 크게 불어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멋진 집에 멋진 차 몰면서 폼나는 인생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산의 성장이 우리가 완벽하게 돈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돈의 성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만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에 큰돈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우쭐해지며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돈을 쫓는 것만이 이제 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얻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며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 또한 돈에 휘둘리며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금의 수익에 우쭐하지도 조금의 하락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며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동안 그냥 냅다 존버하면서 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철학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돈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이제 격투기나 복싱이나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진다고 하죠. 내가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고 정말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지냅니다. 심지어 돈 많은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죠. 항상 투자에 있어서 공부를 멈추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욱 성장해 있기를,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